네, 안녕하세요. 회로 및 자동 제어 강의를 하게 된 강사 민병진입니다.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 학원 강의를 18년 동안 하면서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가장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 원장님 회로 및 자동 제어는 문답을 해야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. 근데 회로 및 자동 제어를 문답을 하시면은 그 회로를 다 어떻게 외우실 건데 문답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.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 회로하고 제어가 있다 보시면은 회로가 한 7개에서 8개 보시면 돼요. 얘가 한 12개에서 13문항. 근데 이 회로 및 제어에서 우리가 전달함수하고 라플라스, 요 전달함수하고 라플라스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자동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회로에서는 어디까지냐? 과도 현상까지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준비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산업기사는 그 회로하고 제어를 보시면은 얘가 15개에서 한 16개 정도, 얘가 4개 내지 5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요 많게는 뭐 4개, 5개, 이 제어가 누구냐? 전달함수하고 라플라스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우리가 과도 현상까지만 회로다 보시고 나머지는 제어인데, 그 산업기사 준비하신 분들은 어디까지? 전달함수하고 라플라스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문답을 하시면 되냐? 이거 회로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문답을 하신다는 거예요. 이건 어려운 얘기고, 그 우리가 공식을 또 외우신데, 그러면은 공식을 갖다가 외우시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공식을 엄청 외워요. 한 500개를 외웠다 보세요. 그러면은 이 500개 공식을 다 외웠는데 이 500개에 대한 공식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요? 절대 못 풀어. 그러면은 이 공식을 어떻게 하냐? 먼저 공식을 외우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?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이 문제는 이런 공식이 필요하지 하고 그때 공식을 외우시는 거예요. 그래야지만 그 공식이 살아있는 공식이 되는 거지. 내가 그냥 먼저 공식을 그냥 500개 막 1000개 막 외웠어. 외우면 뭐해? 써먹지 못하는 거.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문제 풀면서 이 공식은 요렇게 문제 적용시키는구나. 그렇게 푸는 방법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.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방법을. 그렇게 문제를 자주 보시다 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공식을 갖다가 외우고 있어요.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. 그리고 이 회로라는 과목은 모든 과목의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모든 과목에. 우리가 제일 먼저 직류 교류를 보시면은 이 직류하고 교류는 어느 파트에 나오냐? 전력, 기기, 자기 다 나온다는 얘기죠. 그럼 요거 직류 교류 파트만 해도 나머지 과목이 겹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결합계수가 있어요. 상호 인덕턴스다, 결합계수다. 요건 어떻게 겹치는 거예요? 자기하고 겹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, 변압기에 건습이 나오죠. 그러면 회로에서도 단권 변압기 건습이란단 말이야. 이거는 어디? 기기하고 또 겹친다는 얘기, 기기하고. 그러면 회로에 다상교류 파트에서 삼상 출력이 있어요. P는 러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다. 이런 공식은 또 어디 겹치는 거예요? 우리가 말하는 전력하고 기기에 또 얘 공식이 또 겹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를 갖다가 문답을 하시면은 다른 과목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해를 하면서 공식을 외우셔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로 문제를 푸는데 한 문항을 푸는데 최소 30초를 넘긴다. 한 문항을 푸시는데 30초를 넘겼어요.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시험장 가시면 못 풀어. 이런 문제는. 문제를 봐가지고 공식이 빡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계산기 누르고 풀렀어요. 그러면 30초 하고 마킹하고 해서 1분 안에 쇼를 보시면은 이건 내 공식이야. 근데 내가 암만 집에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셔도 30초를 넘겨. 그러면 이건 내 게 아니야. 이거는 공단서 자기 마음대로 출제한 거지 내가 풀 의무는 없는 거예요.
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런 거는 그냥 우리는 암기를 하자 이런 얘기. 이해 가시죠? 그리고 지금 회로를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? 회로에는 미분, 뭐 적분, 뭐 많이 들어보신 거죠? 그 다음에 극한, 리미트, 그 다음에 뭐 시그마, 뭐 여러 가지 뭐 헥터, 막 다 나와. 근데 이 공식을 갖다가 뭐 코사인, 삼각함수.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. 원장님 이거 공부하려면 이건 거 다 외워야 되냐고, 다 알아야 되냐고. 그러면은 뭐야? 대입 보시는 거죠? 뭐 수학 정석책 사가지고 공부하시려고. 이런 거를 최소한 안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한다 이 얘기죠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미적분을 갖다가 내용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.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? 우리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죠? 강의를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을 내려요. 그래 결론이 이 공식입니다 해서 이렇게 나와. 그렇죠? 대학에서는. 근데 자격증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완전 죽되는 거죠.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 결론을 갖고 어떻게 문제를 빨리 접근해서 빨리 푸느냐 그 연습을 하시는 거지. 이게 왜 나온 거예요? 이렇게 나오면은 대학 가서 전기공학과 가서 이걸 배우셔야 돼. 그렇죠? 우리는 뭐요? 30초 안에 어떤 문제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. 30초 안에 문제를 풀면은 그건 내 문제고 30초 안에 문제 풀지 못하면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근데 우리는 또 이런 함정에 빠져요. 지금 회로가 공식 찾기 문제도 나오지만 계산 문제가 더 많아요. 그러면 계산 문제를 푸는데 하다가 막혔어. 얘를 막혔어. 그러면 이 문제 갖고 우리가 30분, 뭐 1시간 동안 끙끙대고 얘를 갖다가 풀고 있어요. 그럴 필요 있어요, 없어요?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. 30분,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끙끙대서 이해를 했어. 이해를 하면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? 시험장 가서 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야. 그렇죠?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는 문제라는 얘기죠. 정의 문제. 공식 계산도 숫자가 변하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. 그런 거는 암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변화 가능한 숫자 있는 거 그런 거는 암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암기를 하시되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거는 풀 수 없습니다. 그런 거는 암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이해를 하는 원칙으로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공식을 푸시면은 누구나 자동지원, 회로 및 자동지원은 한 13개에서 16개까지 봐줄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동지원을 이제 회로 파트가 끝나고 자동지원 파트가 나가는데 자동지원은 학문이 어려워요. 이 자동지원은 학문 자체가 어려워. 학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? 문제 유형은 나오던 문제가 계속 비스무리하게 나온다는 얘기죠.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. 그래서 물론 이 자동제어도 미분 적분을 갖다가 꼭 해야지만 우리가 삼각함수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걸 가급적이면 자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? 그러니까 정석으로 문제 몇 개 풀면은 편법으로다가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한다? 답은 요겁니다. 이렇게 해드릴 거라고요. 이해 가시나요?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음담패설을 약간 할 수가 있어. 그거는 뭐냐면은 편법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요렇게 한번 해드리면은 우리가 그 오픈 강의, 수강생분들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한번 딱 하면은 주입돼가지고 안 잊어버리시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좀 변태다. 이건 아니라는 얘기. 어떻게 해야 빨리 외우고 오래 가느냐.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오픈 강의에서 시켜요. 근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렇게 아직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해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참 좋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회로 및 자동제어를 목표를 몇 개를 하느냐? 15개, 13개에서 15개 목표로 하시자고요. 20개 목표를 하시면은 공부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.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? 그 정의 문제, 계산 문제, 공식 찾기 문제, 암기를 해야 될 문제도 다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. 근데 항상 신규 문제 2문항 정도는 신규 문제가 나와요. 공식을, 문제를 만들어서.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웬만하면 손을 접근을 못 해. 틀려줘야 돼. 그러면은 나머지 3개 정도는 왜 틀리느냐? 3개에서 한 7개는, 5개는 왜 틀리느냐?
문제는 난이도가 있는데 좀 생각을 하면 풀어.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리는 문제.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공부량을 줄이고 점수를 따야지만 우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니. 그렇죠?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력은 16개에서 뭐 많게는 20개 목표입니다. 이게 왜 드리냐? 실기하고 연관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로 및 자동 제어는 우리 몇 개? 그냥 13개에서 15개 목표로 하시자. 그래야 버릴 거 버리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해도 공부량은 작아지고 점수는 많이 나온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. 어떻게? 먼저 직류교류부터 이렇게 쭉 보실 거예요. 보시고 나중에 자동제어 파트에서 끝나가지고 우리가 뭐다? 회로 및 자동제어를 완성하실 거다. 이 얘기죠. 근데 먼저 공식을 먼저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이제 내용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돼서 됩니다 하면은 이런 거구나. 그렇게 감 잡으시고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? 그거에 필요한 공식을 우리가 같이 암기를 하시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OT를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